조대여고 2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교과서 한번 펴서 여러분이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실리를 추구한 4대 교린 외교라고 쓰여져 있어요. 64쪽이죠. 64쪽에 실리를 추구한 4대 교린 외교라고 했는데 먼저 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나라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외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종 이후에는 명에 대해서는 4대 외교를 하고 있어요. 4대 외교를 전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섬길사자, 섬길사, 큰 대, 그래서 사대의 뜻은 큰 나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명에 대해서 큰 나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교린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요. 교린 정책. 자, 교린 정책을 펴는 것은 바로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 교린 정책을 펴니다. 자, 교린의 뜻은요. 이게 사귈교자예요. 자, 사귈교. 그다음에 이웃린자죠. 이웃린. 그래서 교린의 뜻은 이웃으로 사귄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잘해줄 수만 없는 게 여진족과 일본이 항상 식량이 부족해서 우리 민족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린 정책을 펴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진족에 대해서는 귀순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역을 해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경책으로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자,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조선 세종 때죠. 오늘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일본에 대한 교린 정책은 3포, 3개의 포구를 열어서 제한된 교역을 허용해 주고 있고요. 강경책으로 쓰시마 섬을 토벌했는데 이 쓰시마 섬을 토벌한 것도 조선 세종 때 이종으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64쪽에서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로 4대 교린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65쪽 임진왜란의 발발, 외란의 발발과 극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외란이라고 하면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임진은 1592년을 얘기하는 거죠. 1592년 임진년에 왜가 난을 일으킨 사건이고요. 우리는 임진왜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7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전 국토를 뒤흔든 전쟁이고요.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진왜란 전을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란의 배경을 보면 조선에서 16세기에 삼포외란이나 을묘외변이 발생했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삼포는 아까 개항을 했던 3개의 포구에서 외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이고요. 을묘외변은 을묘년에 외가 변란을 일으켰다.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를 설치하냐면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회의 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했죠.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의 권력기구, 조선 후기에 가장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는데요. 자, 비변사를 설치하고 했지만 국방력 강화 대책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면요. 일본은 봉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라고 해서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걸 통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을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방 영주들의 힘이 세요. 그리고 이러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65쪽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바로 일본은 이 부산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바로 한성으로 옵니다. 한성까지 바로 왔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왕은 선조죠. 자, 선조 임금님은 우리의 조선의 14번째 왕인데요. 바로 한성을 버리고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여기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명나라인데요. 거의 지금 여러분이 연두색 화살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전 국토를 왜군이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가 그래도 전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입니다. 수군의 활약.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고경명 장군을 비롯해서 우리 의령의 곽재우라든가 유명한 의병들의 활동이 있죠. 각 지역 의병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선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 선조는 누구를 불렀냐? 바로 명나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 명나라와 우리 조선군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왜라는 1592년 임진년에 왜가 쳐들어온 사건이고요. 조선은 명의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전세의 변화를 가져왔던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 번도 지지 않고 우리 남해안을 지켜냈던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지역 의병의 활약입니다. 여기서 조명연합군이 반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조명연합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임진왜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2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동안 휴전협상을 하다가 결렬됩니다. 그래서 1597년에 정유년이죠. 다시 난이 났다. 그래서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때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명량대첩이에요. 조명연합군과 조선의 수군이 일본군을 격퇴했고요. 특히 이 전쟁을 일으켰던 놈이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사망하면서 왜군이 철수하고 임진왜란이 끝나게 됩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된 거죠. 자, 왜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인데요. 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진족의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명나라는 굉장히 약화되고 쇠퇴했고요.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을 건국합니다. 후금할 때 후자는 뒤후자예요. 예전에 고려시대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운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나중에 세워진 금이다 라는 뜻이죠. 후금을 건국해서요. 이 후금이 청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청교체로 이어집니다. 일본은요, 에도 막부가 수립됐는데요. 자, 일본은 임진왜란 때 약탈한 조선의 문화재, 끌고 간 학자, 기술자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끌고 간 기술자들이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명을 숭상하는 관념이 확대되고요. 일본의 요청으로 국교가 다시 재개됩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문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 우리 광산을 침략하여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한 해가 지났다. 왜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왜란이죠. 다행히 의병들이 전국의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고, 의병, 각 지역의 의로운 병사라는 뜻이죠. 여기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했대요. 조명연합군, 명나라 군대가 온 건 임진왜란 때죠. 임금께서 곧 한성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것이다. 임금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의주에 피난을 가 있잖아요. 한성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것이다. 백발의 유생은 오늘도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임진왜란을 물어봤고요. 임진왜란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보기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5번에 이순신 장군 아닐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1번의 장보고는 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2번의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합니다. 3번의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장수고요. 4번의 계백은 백제의 장군이 되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물어본 문제이고 답은 이순신 5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발발한 가는 바로 임진왜란이죠.
1592년은 임진년입니다. 일본은 비약적인 문화 발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때 잡아간 조선인 도공 이삼평은 일본 도자기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일본 도자기 문화 발전에 기여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학자로부터 성리학을 배워서 새로운 이념을 수립했고요. 조선의 활자를 가지고 가서 인쇄술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전쟁,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 물었어요. 답은 이순신이죠. 자,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걸 고르면 될 겁니다. 2번, 프랑스군이 왜 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건 병인양요 때죠. 네, 병인양요 때고요. 3번, 최후가 항전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건 고려시대 몽골이 침략했을 때입니다. 몽골 침략. 4번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돌아온 건 고려 말의 상황이고요. 5번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서희의 이름이 보여요. 그래서 서희는 거란의 고려시대 거란의 1차 침입대에 서희가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 물어봤고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64쪽과 65쪽 내용에서요. 조선의 대외관계, 4대 교린 정책과 임진왜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